2022학년도 수능 대비 5월 모의고사입니다. 봅시다. 요거가 이제 두 번째 지문이죠. 세 번째 지문 10번에서 13번 과학 지문입니다. 뭐 자기 유변 유체 뭐 이런 거 봅시다. 뭐 지진 났을 때 진동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뭐 그걸 좀 뭐 내진 설계 그죠? 뭐 그런 거 연관되는 거죠. 뭐 진동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봅시다. 건물에 외부 힘이 작용하면 건물에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인 진동이 발생한다. 그렇지. 건물이 움직이면 진동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건물을 설계할 때에는 이런 건물의 이제 진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제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 유변 유체를 이용하는 뭐 제진 시스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유변 유체를 이용하는 제진 시스템이 있다. 그거는 건물의 진동 크기에 따른 제진에 이제 효율적이다. 건물의 진동 크기, 진동이 크면은 뭐 좀 더 크게 잡아주고, 진동이 약하면 뭐 그냥 조금 좀 이제 효율적으로 잡아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좀 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효율적인 거니까. 자기유변 유체는 구성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액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를 섞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자기유변 유체라는 게 이제 구성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액체가 일단 액체가 있고 잘 움직이는 찰랑찰랑하는 액체가 있고, 거기다 자성 입자를 이제 섞었대요. 이 유체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니까 자성 입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지. 그럼 N극, S극 이렇게 줄 서겠죠. 하게 되면서 이제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액체 안에 막 이렇게 기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뻑뻑해지겠지. 점성이 커진다. 그 액체가 잘 못 흐르겠지. 저항이 생길 거니까, 그죠? 그 이제 점성이 커진다. 그래 표현했네요. 이해되고. 계속 봅시다.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진동하는 가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진동하는 가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자기장을 생성한다. 건물이 어떻게 진동하느냐 어떻게 가속도가 F는 ma잖아요, 그죠? F는 ma니까 가속도가 커지면 힘도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게 흔들리느냐 이런 거죠. 그걸 측정해가지고 이제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거에 맞춰서 가속도가 크면은 뭐 자기장을 조금 많이 생성하고, 자기장이 좀 가속도가 적으면 뭐 자기장을 조금 생성하고 뭐 이렇겠지. 건물의 진동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가속도 감지기, 제어기, 감쇄기에서 응답 인식 과정과 감쇄 제어 과정을 이제 순환하며 이루어진다. 응답 인식 과정, 그다음 감시 제어 과정을 이제 순환한다. 또 뭐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 물질은 구성하는 장치는 가속도 감지기, 그다음 제어기, 감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 응답 인식 과정, 감쇄 제어 과정. 응답 인식 과정, 그다음 감쇄 제어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개를 섞어서 설명을 하는 게 있네요, 그죠? 봅시다. 일단 그런 종류가 있다. 그렇게 작동하는군요. 작동 어떤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봅시다. 응답 인식 과정은 건물의 외부 힘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건물의 진동 상태를 가속도의 크기로 산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작용해가지고, 그죠? 힘이 작용했어. 그러면은 진동이 막 되겠지. 그러면은 그때 흔들리는 정도, 가속도 크기, 그죠? 등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속도,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가 생기는 거겠지. F는 ma잖아요. 그때 이제 가속도를 구한다. 그걸 산출하는 과정이다.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어떻게 산출하는지.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움직이면 먼저 가속도 감지기가 이제 내부에서 특정 질량을 가진 질량체라는 게 뭐가 있겠지. 이제 그거가 이제 관성에 의해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앞전 소자에 이제 힘을 가한다. 그러니까 건물은 이렇게 하는데 건물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질량체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앞전 소자에다가 힘을 가한대요. 앞전 소자에다가 이렇게 힘을 받은 앞전 소자는 전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앞전 소자는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떤 전압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그죠? 이때 발생한 전압은 크기가 매우 작아가지고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니까 뭐 전압이 작아가지고 이제 좀 뭐가 수치가 좀 뭐 변동이 크다든지 뭐 좀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체 전원을 지닌 이제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전압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전류를 보냈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면 전압과 전류는 뭐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다 전류를 보내가지고 가속도 감지기에서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준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력량이라는 게 전류와 전압이 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시간 곱하는 게 전력량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어떤 상태인데 전압이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전류를 보태주면 전압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전류를 좀 보내줘가지고 발생했던 전압을 이제 증폭시킨다. 그래가지고 그 증폭된 어떤 전압을 수신을 해. 그죠? 누가? 제어기가 수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가속도 감지기는 실제로 감지를 해가지고 전압을 발생시키는 거고, 건물의 가속도가 발생했을 때 그 가속도를 인지해가지고 이제 그 가속도를 감지해가지고 그죠? 전압을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그 전압이 너무 작아서 제어기에서 전류를 좀 보내줘가지고 전압을 조금 더 증폭시켜가지고 어떤 그 수신을 하는 거야. 누가? 제어기가. 그죠? 이후에 제어기는 수신한 전압의 값을 토대로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한다. 이때 이제 제어기는 역시나 이제 이렇게 전압 수신했잖아요. 전압을 수신했잖아요. 그죠? 전압을 수신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한대요. 그러니까 가속도 감지기와 제어기가 응답 인식 과정 에서 작용을 했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응답 인식 과정에서는 가속도 감지기, 이제 제어기 요 두 개가 작동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쇄 제어 과정.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 산출한 걸 바탕으로 이제 감쇄를 하겠지. 그죠?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를 좀 관쇄시키는 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건물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해 가지고 건물의 진공을 줄이는 과정이다.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건물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가속도가 크면 뭐 힘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그죠? 가속도가 작으면 힘을 적게 받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죠? 건물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준다. 건물의 운동 에너지가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흔들림이 줄어들겠지. 열 에너지로 전환해가지고 건물의 진동을 줄이는 과정이다. 감쇄 제어 과정. 감쇄를 제어한다는 얘기지. 감쇄기는 이제 감쇄기가 작동하네. 감쇄기는 자기유변 유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원통 실린더 안에 실린더 내부 벽면에 밀착해가지고 실린더 양쪽 끝을 왕복해가지고 이동하는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장치다. 그러니까 실린더가 있고 그 중간에 좀 피스톤이 있대. 그죠?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겠지. 왕복하는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장치다. 이 피스톤에는 한쪽 끝에서 반대쪽으로 이어지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다. 이 피스톤에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어떤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이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건물이 진동하면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실린더 끝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건물이만 진동을 하게 되면 건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실린더도 같이 간다는 얘기잖아. 응? 같이 간다고. 그죠? 지금 운동 방향이 좀 중요하죠. 그죠? 문제에 나옵니다. 12번 풀려면 운동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의 운동 방향과 같은가 다른가. 그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피스톤은 건물의 운동 방향과 같이 나가는 거고, 질량체도 질량체는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고, 그죠? 어쨌든 피스톤은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방향으로 가고, 이때 피스톤이 이동하는 쪽 실린더 공간에 들어있는 자기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밀어낸 압력에 의해 피스톤의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 유체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 실린더 안에 유체가 있는데 피스톤이 이렇게 가면
가면 그 피스톤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유체가 주르륵 이동을 하겠지. 그죠? 자기 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이제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 가지고 피스톤에 이제 구멍을 통과하겠지. 그죠? 그럼 피스톤이 이제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실린더 공간으로 이동하겠지. 그죠? 자기 유변 유체는 실린더의 그 피스톤의 반대 방향. 피스톤은 건물 따라 움직이고, 그죠? 그럼 그 안에 있던 그 자기 유변 유체는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건물의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본다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간다는 얘기지. 그죠? 자기 유변 유체는. 그러니까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건물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반대, 같은 방향, 반대. 예, 방향을 잘 봐야 되네요. 자기 유변 유체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구멍을 통과해 가지고 피스톤에 이동하는 방향의 이제 반대 실린더 공간으로 이동해 가지고 마찰을 일으킨다. 그치? 피스톤이 있고 그 사이를 지나가니까 마찰이 일어나겠지.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마찰로 인해 가지고 건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제 전환되어 이제 감소가 일어난다. 그때 이제 그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그 운동 에너지 좀 줄어든다. 감소가 일어난다. 이해되네요. 다음. 만약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크면 어떤 기준값이 있네. 디폴트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이제 크면은 가속도의 크기, 산출의 가속도를 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디폴트 값이 있어. 그거보다 이제 더 커. 그러면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어기에서 감쇄기로 전류를 보낸다.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압을 증폭시켜가지고 수신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제어기에서 감쇄기로, 제어기에서는 자꾸 이제 그 전류를 보내네.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도 보내고, 요때는 제어기에서 감쇄기로 전류를 또 보내네요. 그러면은 감쇄기로 전류를 보낸다. 그렇게 되면 피스톤 주변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돼 가지고, 그렇지. 감쇄기에는 뭐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전류를 보냈어. 이렇게 되면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겠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이 안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성해가지고 감쇄기에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이 커진다. 그죠?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유체가 점성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1문단에. 그죠? 그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전류를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건 당연하지. 이건 이제 배경 지식이겠네요. 그죠? 어쨌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생성되고, 그때 자기 유변 유체의 이제 점성이 커진다. 요 위에 1문단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장이 형성되면 점성이 커진다. 이때 전류의 크기와 자기장의 크기는 비례한다. 그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는 더 커진다. 비례적으로. 그 다음에 유체의 점성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가 커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유체의 점성 크기도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다 비례 관계네. 이로 인해서 피스톤이 이제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감쇄기의 감쇄력. 그러니까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 건물이 이동하는 방향 똑같죠? 그 방향으로, 그건가 반대 방향으로 감쇄기의 감쇄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동하는 방향 반대로 감쇄력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만약에 플러스면은 건물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겠지. 그죠? 감쇄력과 건물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다. 피스톤도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의 운동 방향 같은 거는 피스톤 밖에 없나? 그 다음에 자기 유변 유체는 반대고, 그 다음에 질량차도 반대고, 그죠? 그 다음에 감쇄력도 반대네. 그죠? 지금 건물의 운동 방향과 똑같은 건 피스톤밖에 없네. 지금까지. 그죠? 봅시다. 그렇고,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감쇄기의 자기 유변 유체 이제 점성이 커진다. 그 다음에 비례 관계 다 얘기했고, 이로 인해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감쇄기의 이제 감쇄력도 증가하게 된다.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가지고 점성이 커져버리면 이쪽으로 감쇄력이 작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대쪽으로 감쇄력이 작동한다. 이게 건물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감쇄력이 작동한다. 더 세게 저항한다.
이후 응답 인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 계속적으로 얘는 계속 응답 인식 과정은 계속 이제 그 가속도 건물의 가속도를 계속 산출을 하네. 얘는 계속 그죠? 그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이 뭐 디폴트 값이죠. 문제는 한 500뉴턴으로 돼 있네. 그 이제 크기를 이제 산출해 가지고 그거보다 작아지면 요건 이제 클 때 말하는 거였는데 이건 반대로 그죠? 기준값이 이제 작아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감쇄를 시켜 가지고 진동이 조금 약해졌다. 그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제어기는 감쇄기로 이제 전류를 보내지 않는다. 이제는 이제 전류를 안 보내는군요. 그죠? 전류를 안 보내고 전류를 보내 가지고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면 그 자기유변 주체가 그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그죠? 점성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점성이 커지면서 감쇄력이 커지겠지, 그죠? 점성이 커지면서 뻑뻑해지면서 그 감쇄력이 커지는데 그거를 하지 않네. 이때는 이제 지금 건물의 가속도 크기를 산출했더니 디폴트 값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기존 점성이었던 크기만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점성을 더 키우지 않고 그죠? 기존 값 디폴트 점성이 점성 크기 디폴트 점성 그죠? 그거만으로 이제 건물의 진동을 이제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응? 이때는 전류를 안 보내죠. 그죠? 보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흔들리면 전류를 보내고 심하게 안 흔들리고 조금 흔들리면 전류를 안 보낸다. 이게 이제 효율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소시킨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순환해가지고 순환한다. 이거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뺑글뺑글 돈다. 순환한다는 얘기지. 해서 작동되는 자기유변 유체를 이제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일상의 작은 진동부터 이제 진동으로 인한 큰 진동까지 건물의 진동 상태에 맞게 재진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진동부터 큰 지진으로 인한 큰 진동까지. 그러니까 작은 진동은 이거처럼 제어기에서 전류를 안 보내가지고 그냥 기존에 자기유변 유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점성만으로도 이제 감쇄시키고 진동 감쇄시키고 좀 이제 진동이 커, 그죠? 가속도 크기가 커서 디폴트 값보다 커지면 그때는 제어기에서 전류를 보내가지고 조금 더 크게 뻑뻑하게 점성을 높여가지고 조금 더 많이 감쇄력을 더 크게 해가지고 좀 진동을 더 크게 잡아준다, 그죠? 더 세게 잡아준다. 일상의 작은 진동부터 지진으로 인한 큰 진동까지 건물의 진동 상태에 맞게 재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네요. 그죠? 그런 거구나. 문제 그냥 간단하게 답만 볼까요? 이거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 추론은 조금 들어가긴 하고, 이것도 뭐 조금 추론이 좀 들어가긴 한데 12번이 조금 어렵죠. 요건 이제 거물 운동 방향과 이제 피스톤 방향,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만 좀 중요하고, 딴 건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뭐 13번 이유 문제네요. 이건 이제 뭐 주관식으로 좀 푸는 게 좋은데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일단 보면 내용 일치하지 않은 것은 답 5번입니다. 5번. 답만 봅시다. 내용 일치입니다. 가속도 감지기는 제어기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를 수신한다. 가속도 감지기는 수신하지 않아요. 응? 가속도의 크기를 수신하는 건 누굽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가속도의 크기를 수신하는 것도 제어기고, 그죠? 제어기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발생한 전압을 수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제어기는 그 수신한 전압값을 토대로 크기를 산출하고. 그러니까 제어기는 수신하고, 그죠? 전압을 수신하고, 그죠? 그 전압을 수신한 걸 바탕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합니다. 그죠? 감지기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속도의 크기를 수신하지도 않고 가속도의 크기는 산출하는 겁니다. 그죠? 말이 틀렸지. 그죠? 완전히 틀렸죠. 5번 틀렸고. 11번. 자기유변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답 2번입니다. 건물의 진동에 비례하여 전류를 생성하는 물질이다. 건물의 진동이 비례해가지고 전류를 생성하는 물질이다.
전류를 생성하지 않죠. 자기 유변 유체는 뭐 전류를 생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면 뻑뻑해지는 거, 점성이 커지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액체, 자기 유변 육체는 액체에다가 어떤 뭐 자성 입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전류를 흘려주면 그게 이제 막 걔들이 막 이렇게 방향을 막 배열되면서, 그죠? 안에 그 자성 입자들이 쭈루룩 배열돼 가지고 방향이 막 배열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성이 커진다, 그렇게 하는 거지. 얘들이 전류를 생성하진 않는다, 그죠? 틀렸죠. 답 2번이죠 12번. 요거는 방향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만 좀 잘 보면 되는데 조금 뭐 만만치 않죠. 이거 3점짜리 맞네. 아는 것은 답 2번입니다. 봅시다.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 B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 B 봅시다.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쇄력은 마이너스니까 건물이 이동하는 방향과 감쇄력은 방향이 반대죠. 건물이 이렇게 이동하면 감쇄력은 반대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감쇄력이 마이너스니까 건물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보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건물의 운동 방향 플러스라고 하고 보면 감쇄력은 마이너스죠. 봅시다.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은 피스톤과 건물의 방향은 똑같죠. 피스톤과 건물의 이동 방향과 똑같다고. 어디 갔나? 피스톤은, 그죠? 건물의 운동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운동 방향이 지금 뭐 언제입니까? B니까 이때는 건물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고, 그다음에 피스톤의 이동 방향도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다. 그다음에 D에서 자기 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 이게 D에서는 자기 유변 유체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건물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죠. 응? 자기 유변 유체는 피스톤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스톤 방향은 건물의 운동 방향과 같기 때문에 건물의 운동 방향은 지금 감쇄력이 지금 플러스니까 감쇄력과 건물의 운동 방향은 반대고, 그죠? 건물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감쇄력이 작동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감쇄력이 플러스면 건물의 운동 방향 마이너스, 그다음에 피스톤은 건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피스톤 마이너스. 그러면 피스톤과 지금 그 자기 유변 유체는 방향이 반대죠. 자기 유변 유체는 플러스죠, 요 점에서는,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니까 서로 다르지 않지, 그죠? 이렇게 보면 조금 그나마 좀 정리가 좀 되죠. 그 다음 13번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뭔데? 감쇄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지닌, 봅시다. 또 봅시다.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 기억이 뭐냐면, 감쇄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지닌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의 진동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해 보니까 디폴트 값보다 작아, 그죠? 기본 값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디폴트 값은 막 이렇게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진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전류를 안 보낸다, 지금 전류를 안 보내가지고 굳이 뭐 자기 유변 유체가 자기 유변 유체가 막 이렇게 저항을 올려가지고, 그죠? 점성을 올릴 필요가 없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하면 된다, 효율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전류를 보내지 않고 그러면은 자기장이 안 생기겠지, 그죠? 자기장이 안 생기기 때문에 뭐 자성 입자가 뭐 이렇게 막 뭐 배열되고 그럴 거 가지고 가네. 그럴 거 없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유변 유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뭐 보통값, 그죠? 기존 점성 크기 그걸만으로도 이제 뭐 감쇄력을 작동시킨다, 그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이건 진동이 작아서 그런 거지. 뭐 그런 얘기다. 뭐 결국 뭐 답은 뭐 5번인데 이거 뭐 내용일치로도 풀립니다. 이거 뭐 원래 이제 이유는 이런 건 이제 내용일치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안 되는 것도 막 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다 틀려요. 말이 다 틀립니다, 그죠? 말이 다 틀려버렸지. 어쨌든 답 5번입니다.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는다.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아 가지고, 이거 왜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이 전류를 안 보냈잖아. 제어기에서 감쇄기가 뭔데?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린더 안에 피스톤과 그다음 자기 유변 유체가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감쇄기인데 거기다 전류를 안 보낸다고. 그러면 자기장이 안 생기겠지, 그죠? 생성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유변 유체의 이제 자성 입자 배열을 이제 풀렸다, 그죠?
자기 유변 유체에 이제 자성 입자가 배열이 풀려버려. 왜 풀립니까? 애초에 그 자기 유변 유체에 이제 자성 입자가 좀 배열이 있으려 그러면은 거기다 전류를 보내가지고 자기장 생성되게 해가지고 자성 입자들이 쭉 배열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보냈어 전류를. 그죠? 이거 뭐 말을 길게 할 거 없이 기억의 이유는 여기다가 지금 제어기가 전류를 안 보내서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 거 하는 단순하게 말이 되잖아요, 그죠? 제어기가 감색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았다. 이게 원인인 거지. 근데 그 상황과 가장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답이 5번이다. 그러니까 기억의 이유는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하면 그러니까 뭐 제어기에서 감색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전류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성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성 입자 배열이 되지 않고 풀려버린다. 답 5번이죠. 이런 거는 좀 풀만하죠. 12번 같은 거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죠. 이 방향 정하는 거 조금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이거 보는 거 문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5월 문제인데도 좀 좀 괜찮아 보이네요, 문제가.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지문으로 또 넘어갑시다.